이 혼란 가운데서도 정리될 건 정리됐습니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조국 유죄, 징역 2년. 그런데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렸죠. 5년 만에 단죄. 사과도 없었습니다.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자, 법리 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1, 2, 3심 모두 의견이 같아요. 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그리고 장학금 빌미로 수백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에 청탁금지 위반 모두 다 유죄가 확정된 겁니다. 징역 2년, 이제 구속돼야 합니다. 조국 대표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사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약속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습니다. 조국은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잠시입니다.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그때는 분명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의원직이 상실되고요. 대표직도 박탈되고요. 그리고 7년간 대선 등 출마를 못하게 됩니다. 자, 조 대표 재판부가 판단한 주요 혐의, 유죄 내용 살펴보시죠. 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이 모두 유죄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 대표 아마 본인도 본인의 운명을 일찍 알았던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 가족 전체가 이제 도륙이 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법률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해명과 호소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매우 안타깝고 아쉬운데 그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중하고 이제 감수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서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저는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2심까지 실형이 나와가지고 네. 대법에서 실형 확정되면 어떡합니까? 정치인 조국은? 뭐 감옥 가야죠. 방법이 없죠. 뭐 감옥 가야 되고 가서 그동안 뭐 재판 받느라고 어떤 정치하느라고 못 읽었던 책 읽고 뭐 푸시업하고 뭐 스쿼트하고 뭐 플랭크하고 이러면서 플랭크하고 예, 건강 관리 열심히 해서 그 기간 나와야 되죠. 김영주 의원님, 네. 위조된 게 아니다, 조작된 게 아니다, 다 잘해서 인턴도 제대로 한 거다.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까, 국민들 앞에. 네. 사과 한마디 없면 돼요. 와. 그러니까 머리 좋으신 분들은 뇌에 반성이라는 회로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사과가 없고 또 여전히 뭐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뒤에 수혜도 얻었고 뭐 그런 부분입니다. 본인은 뭐 잠시 뒤에 돌아오겠다고 얘기했지만 잠시 뒤가 7년입니다. 그리고 7년 뒤에 나라가 더 잘 돼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그때는 조국 혁신당이 없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지금 2차 중에 조국 대표가 어제 11시 48분인가요? 이렇게 선고를 받음으로써 국회 정족수가 300명에서 299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일 탄핵 소추 의결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8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9명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요. 근데 비례대표가 바로 선거될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선관위가 일주일 이내에 그 추인해주는 그런 프로세스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수가 있군요. 내일 탄핵 표결에서도. 다음 그 비례대표가 백선희 교수라고는 나와 있어요. 13번 나와 있지만 그 절차가 걸리는데 한 일주일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뭐 당에서나 국회에서 요청이 해서 아마 오늘 중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일을 위해서 선관위가 토요일 날 일할 일은 없거든요. 이제 그러면 오늘 시간이 멀어지면 실제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8명 이상이 투표해서 참가해서 가표를 던져야만 탄핵소추안 가결이 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조국의 유죄, 주요 신문들 이렇게 사설 썼습니다. 동아일보, 조국 징역 2년 확정, 반칙화 특혜, 무겁게 책임 물은 법원. 조선일보, 의원된 조국 이제야 징역형, 재판 지연은 불의를 돕는 것이다. 이 말이 맞죠? 지연된 재판은 불의를 돕는 것이다. 시사한 바가 크다고 봅니다. 중앙일보 사설, 5년이나 끈 조국 재판, 늦었지만 더 큰 혼란은 막았다. 서울신문, 5년 만에 조국 선고, 이런 재판 지연
다시는 없어야 한다. 자, 이 조국 사태가 시사하는 바, 김무식 교수님, 그게 뭘까? 주요 범죄 혐의가 있는 정치인에 대한 재판이 늦어지면 설사 나중에 유죄가 나오더라도 국회의원에 선출되고 혹은 뭐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그래서 국가 시스템을 그들의 손에 맡길 수 있다라는 뼈저린 교훈 되풀이되면 안 될 텐데요. 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을 이제는 더 이상 뭐 하고 싶을 힘도 없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질질질 끌어서 4년 동안 세비 다 받고 임기 만료된 다음에 대법 확정이 됐고요. 가장 지연된 재판 중에 하나가 이 조국 재판 아닙니까? 2019년에 이 조국 사태로 대한민국이 두동강으로 쫙 갈라져서 광화문에 모인 분들, 서초동에 모인 분들, 국가 혼란을 가져왔던 그 당사자인데 본인은 지금 대법 확정 판결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대통령 비상계엄했다고 당장 끌어내리자고 이야기하고 헌법재판소 보내라고 이야기하고 도대체 뭘 어쩌자는 겁니까? 본인이 대법 판결까지 받았으면 말 한마디라도 사과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법대로 대통령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정말 모렴치한 짓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재판부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을 하는데 정말 별로 어렵지 않은 것이고 부인 정겸신 교수 이미 재판 다 받아서 징역 다 살고 나온 사건 아닙니까? 그 사건을 이제서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국혁신당이라는 회개망측한 당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국회의원도 열 몇 명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나라 정치, 사법 정말 각성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보기 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애초에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분에게 사과를 기대했던 건 사치일지도 모르겠습니다.